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기념하는 18번째 코리안 나잇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사회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경축식을 열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33년부터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이 23%가량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에 세를 준 건물주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뱅크. 프로의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기념하는 18번째 코리안 나잇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방송과 아리랑재단 주최와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열린 코리안 나잇 행사가 14일 뉴욕 매츠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경기에 앞서 매츠 시티필드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홈플레이 세레머니에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의 뉴욕지회 박근실 회장, 고영섭 이사장, 강석희 전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전 7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다가 곁들여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연방의회에서 한미동맹을 위해 힘쓰는 대표적 친한파 의원인 그레이스맹 연방하원 의원과 김의환 뉴욕 총영사,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 케빈 김 뉴욕시 스몰비즈니스 국장, 한상기 TKC 대표 등도 참석했습니다. It's great to be here celebrating the Mets and celebrating our alliance and friendship with Korean Americans and South Korea as we celebrate the 70th anniversary. We're so glad to see such a tremendous turnout here in Queens and grateful always to the contributions of our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our borough and our great state. 이날 첫 번째 시구는 한인 최초로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국장을 맡은 케빈 김 국장이 던졌습니다. 딸과 함께 시구를 던진 김 국장은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인 프로야구장에서 한국의 문화와 한인들의 기여를 알릴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리안 나잇 시티필드에서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커뮤니티한테 이렇게 얼만큼 컨트리뷰션하고 희생 같은 거를 다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유명한 배우분도 있고 비즈니스 오너들도 있고 특별히 TKC하고 코리안 미디어도 다 나와서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Well, I'm really excited and happy because it shows that everyone's recognizing and celebrating Korean heritage and Korean culture. 두 번째 시구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예능까지 섭렵한 배우 이서진이 던졌습니다. 평소에도 야구를 좋아한 이서진 배우는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에서 코리안 나잇을 기념해 시구할 수 있게 돼 꿈만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제가 시구를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 또 그것도 뉴욕에서 이렇게 시구를 하게 돼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시구도 잘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바로 직전에는 미동부 해군 동지연합 회원들이 기수단 역할을 맡아 태극기와 송조기를 들고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뉴저지 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한복을 입고 미국 국가를 제창해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I think it's a very big honor for all of us. We came last year and it was just a wonderful experience. So being able to participate in this type of event to represent us as Koreans Americans is just a very honorable moment for all of us. 퀸즈 YWCA의 사물놀이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홍보, 에이티센터 뉴욕지사의 김치홍보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몇만 명의 야구 팬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매트 시티필드 광장에서는 퀸즈 YWCA 사물놀이팀이 신명나게 공연을 펼쳐 야구장을 찾은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또 H센터 뉴욕지사는 부스를 통해 김치를,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을 홍보했습니다. 또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제공한 태극기와 에코백, 그리고 미니 선풍기 등이 야구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뉴욕이론 한인사회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경축식을 열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에 대한 정신을 계승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늘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 뉴욕 총영사관,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 지회와 공동 주최,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특별 후원으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3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비롯해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 잔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에드 브런스틴 뉴욕주 하원의원 등 다수의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해 한국인들이 갖는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 김희한 총영사는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 대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 유진희 회장의 기념사, 김광석 뉴욕 한인 회장의 경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빈곤하고 가장 힘이 없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뚝선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 피를 흘렸던 수많은 순국선열들께서는 후손들이 이루어놓은 기적 같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시나 믿습니다. 우리 국에 세계되고 우리가 해결 못한 통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통일에 기여할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미국이 잘 되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거듭나는 우리 한국인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광복절을 맞이해 세계 금융의 중심가인 맨하탄 월스트리트를 상징하는 돌진하는 황소상에서 뉴욕시장이 한인 청소년들과 함께 태극기를 개항했습니다. 약 10년 뒤인 오는 2033년부터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이 23%가량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영리단체인 연방예산감시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사회보장연금의 재원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2033년 평균 수령액이 23%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사회보장연금이 고갈되며 따라서 은퇴한 맞벌이 부부의 월 평균 수령액이 $1,450, 연간 $17,400의 연금이 줄어들며 소득 수준별로는 고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연금은 연간 $23,000,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는 $1,600 감소합니다. 또 외벌이 부부는 연간 $13,100가 줄어들고 외벌이 부부 중 고소득층은 $17,300, 저소득층은 $7,900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물가 상승을 감안할 경우 맞벌이 부부의 연금은 $14,000 줄어들며 소득 수준별로는 고소득층은 $18,500, 저소득층은 $8,500 감소합니다. 예산감시위원회는 사회보장연금의 재원 고갈 문제가 2024년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 확실시되며 7천만 명 이상의 은퇴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를 뿌리 뽑기 위해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에 세를 준 건물주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14일 뉴욕시 의회는 불법 마리아나 판매점에 렌트를 준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이 통과, 최근 발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린 슐먼 뉴욕시 의원은 이 조례는 불법 마리아나를 없앨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라이센스 없이 불법으로 마리아나를 팔고 있는 매장을 발견한 단속기관은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건물주에게 보낼 권한이 있습니다. 경고 조치가 이루어진 뒤 후속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불법 마리아나가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처음에는 $5,000, 그 이후에는 위반 시마다 각 $10,000 벌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이미 불법 마리아나 판매점이 위치한 곳이라면 건물주는 적어도 퇴거 조치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는 불법 마리아나 판매 단속 집행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8,000개의 불법 마리아나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2020년 대선 때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지아주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어제 조직적 부패 범죄 처벌 조항의 리코법 위반, 위조, 공갈, 허위 진술, 허위 문서 제출 등 13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입막음 사건, 기밀문서 유출 사건, 대선 뒤집기 시도의 연방검찰의 기소에 이어서 4번째 기소가 됐고 동시에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최대 경합 지역이던 조지아주에서 간발의 차이로 패하자 2021년 1월 초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1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하는 등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2021년 2월부터 수사에 나섰고 2년 6개월 만에 기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도 최측근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베더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18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검찰에 이어서 조지아주 검찰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하자 관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설에 자신은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선거에 개입해 대선을 훔쳐간 그들이야말로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누군가 풀턴 카운티 검찰에 연락해서 자신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을 좀 해달라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연방 형사 사건 재판을 맡은 연방판사도 맹비난했고 판사는 증인이나 배심원단 후보들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검찰과 재판부를 강력히 비난하는 것은 조지아주 검찰에 기소되면 4번째 기소되는 것으로 내년 대선 가도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비난을 퍼부을수록 이에 대한 국민 반감은 커지고 심지어 공화당 유권자들조차 지지를 철회하는 실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의 유죄 인정 협상이 결렬되고 이를 수사할 특별 검사가 지명됨에 따라서 차남 리스크가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헌터 바이든의 탈세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등이 검찰과 유죄 인정 협상을 통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헌터가 지난달 26일 법원에 직접 출석했지만 재판부가 면책 수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제동을 걸면서 불이방인이 무산됐습니다. 검찰과 피의자는 합의했지만 사실상 재판부가 너무 관대한 처벌이라며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특히 지난 11일 유죄 인정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지난 5년간 헌터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했습니다. 결국 특검이 광범위한 수사를 하게 되고 유죄 인정 협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사건은 내년 여름이나 가을부터 정식 재판을 받게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처럼 차남 리스크가 급부상함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참모들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 이 문제로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좌절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중국 경제 불안이 미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앨런 재무장관은 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노동조합 행사에 참석, 경제의 둔화는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미국에도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앨런 장관은 미국 경제 전망을 좋게 본다며 중국 경제 문제는 위험 요소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앨런 장관의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중국 경제 문제에 대해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쓴 데 이어서 나온 것으로 중국 경제 침체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앨런 장관은 또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17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 경제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견고하며 고용시장은 매우 굳건하고 인플레이션도 잦아들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좋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단기 기대인 인플레이션 전망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3.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는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또 지난해 6월 최고치 7.1%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 낮아진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도 3년 뒤 2.9% 수준으로 하락하고 5년 뒤 안정적으로 2.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연준 목표치 2%보다 50% 이상 높은 것으로 앞으로 수년간 연준 목표치는 달성되지 않고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준 인사들은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최저 법인세 적용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저항이 커지면서 이를 통한 세수 증대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기업의 15%의 최저 실효세율 적용을 포함시켰으나 아직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저 법인세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남기면서도 각종 절세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매우 적게 내는 대기업을 겨냥한 것이지만 서둘러 법을 제정하면서 시행령 등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방재무부는 지난해 12월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마련해 여론 수렴에 들어갔지만 기업들의 이익 산출 기준과 세법 적용 조항 등은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분기별로 부과하려던 최저 법인세는 유명무실해졌고 IRS는 지난 6월 최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유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AT&T, 아마존, 포드, 페덱스 등 대기업은 기업의 세부담을 더 줄여주지 않으면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최저 법인세 부과로 78개 대기업으로부터 318억 달러 상당의 추가 세수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83억 달러 상당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에 재앙이 잇따르면서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지급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일부 보험은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몇 년 새 보험업계에서는 기상이변 등 이른바 2차 위험에 따른 보험 손실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지진, 허리케인 등 빈도는 낮지만 피해 규모가 막대한 재난을 1차 위험, 홍수, 산불, 폭풍 후 산사태 등 빈도는 높지만 피해는 적은 재난은 2차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1차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데 집중했지만 마우이섬 산불 참사와 같은 2차 재난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했지만 최근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을 받아주는 재보험회사는 올해 상반기 미국의 우박과 번개, 폭우와 강풍 등에 따른 피해액이 전 세계 자연재해 피해액 500억 달러의 75%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2차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보험회사들의 재보험료 증가는 물론 일부 보험사는 특정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험사들이 재해에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적응 과정에서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5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델 디올 뉴 산타페를 최초 공개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0일 디올 뉴 산타페의 핵심 사항을 소개하는 월드 프리미어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월드 프리미어 영상은 1세대부터 이번 5세대까지 이어져 온 산타페만의 헤리티지를 기념하기 위해 산타페의 근원이 된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 지역을 배경으로 제작됐습니다. 영상은 오픈 포 모어를 컨셉트로 넓고 견고한 신형 산타페의 테일게이트를 여는 순간 평범했던 적재 공간이 나만의 열린 테라스가 되어 아웃도어를 쉽게 즐길 수 있게 해주고 구분지어졌던 도심과 자연, 안과 밖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일상 속의 경험의 폭을 확장시켜준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형 산타페는 2018년 4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5세대 모델로 도심과 아웃도어 라이프를 모두 아우르는 현대자동차 대표 중형 SUV입니다. 새롭게 선보인 산타페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LA 오토쇼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북미 시장에 본격 판매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한국 시간 15일 오전 93세를 일기로 서울대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의 광복절 축하 성명을 통해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동맹의 강력함을 재확인하며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축하하며 진정한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보훈부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전 참전 기념시설물이 273개에 달하며 이 중 기념비 형태가 252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4일 발생한 맨하튼 유니언 스퀘어 난동 사건에 관련해 주차돼 있던 BMW 승용차를 파괴한 혐의 등으로 16명의 사진을 공개하고 체포에 나섰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플러싱 리덴블러버드 인근에서 크로스 아일랜드 파크웨이를 무단 횡단하던 82세 여성이 대형 SUV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로 한국 재판에 회부된 33세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살아오면서 2년이 된 폭넓은 의미의 사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지난 6월 자신의 고향마을 주민 280여 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나눠준 데 이어 최근 초중고 동창생 90여 명에게 각각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나눠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팅 주선업체 시팅닷컴이 최근 10년간 자신들의 회원이 된 백만장자 540만 명을 조사한 결과 뉴욕이 백만장자가 가장 많았으며 핫스팟으로 가장 떠오르는 도시는 마이애미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84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6분, 해 지는 시각은 7시 52분입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가 주최하는 30년 전통의 롱아일랜드 한미문화축제가 19일 토요일 오후 6시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팍에서 열립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의 추억의 음악 팝송, 그리고 낭만 가곡의 밤, 국악, 태권도, K-팝의 화려한 음악과 댄스가 펼쳐집니다. 일찍 오시는 분들께는 김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1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